죽은 인터넷 이론이 군사작전일 거라고도 생각했죠. 수백만 개의 외국 봇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논쟁을 벌이고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가 웹을 뒤덮는다는 식으로요. 자동화된 트래픽 게시물과 상호작용 때문에 무엇이 인간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기 어려워졌죠. 인터넷의 일부 작은 공간만이라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기를 바랐어요. 불타고 황폐해진 황무지 속의 안전한 피난처였죠. 우리는 핀터레스트나 레디tit 같은 인간이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은 AI의 광통에도 살아남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사용자가 만든 웹의 붕괴는 적대적인 인수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부 소행입니다. 현재 인터넷의 내 기둥인 핀터레스트, 레디트, 스팀, 디스코더가 직접 커뮤니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인간의 창의성, 토론, 오락, 그리고 혁신을 북돋우고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위대하게 만든 핵심, 즉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홍수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홍수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웹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이트들마저 AI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을 때 정말로 숨을 곳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전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최초 감염자, 즉 지금까지 만들어진 사이트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온화한 사이트 중 하나인 핀터레스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반해 만들어진 핀터레스트는 빠르게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적어도 15년 동안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찾고 저장하며 정리하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레시피와 DIY 프로젝트부터 옷차림 아이디어, 결혼식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모든 것을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흥망이 갈리던 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사이트를 빠르게 채웠고 사용자들은 AI 이미지로 폭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예술가들은 영혼 없는 AI 쓰레기 속에 잠기며 힘겹게 버텼습니다. 다른 사용자들도 진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수십 개씩 이어지는 AI 핀을 스크롤해야만 했습니다. 핀터레스트 사용이 너무 힘들어져 사용자들이 실망해 플랫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핀터레스트의 결정권자들은 AI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더 많은 AI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사이트 정리와 스팸성 자동 콘텐츠로부터 사람들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모더레이터를 투입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규칙 위반을 잡아내는 대신 알고리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아나 아우레글리아 등 예술가들은 여성 인물의 무해한 이미지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강압적인 삭제 통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렐리아의 이미지 속 여성들이 옷을 입고 있어도 AI 모더레이터는 여전히 사이트 지침 위반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아는 예술 활동이나 핀터레스트 커뮤니티 소통 대신 결정을 뒤집기 위한 이의 제기에 몇 시간을 썼습니다. 가끔 그녀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지만 항상 그렇진 않았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아가 404미디어에 설명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계정이 정지당하는 것입니다. 모두 AI가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성인 성적 콘텐츠와 누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AI와 사람의 검토를 함께 활용해 집행합니다. 라며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검토해 실수 시 다시 활성화하는 이의 재기절차를 운영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너무 많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고 너무 많은 무고한 사용자들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작품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신뢰성과 창의성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는 잘못된 AI 생성 라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민 사코카는 자신이 만든 전적으로 사람이 만든 작품에 핀터레스트에서 AI 수정 태그가 자주 붙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쿠가의 일부 작품은 생성형 AI가 공개되기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쿠가의 사례는 단발성,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핀터레스트 사용자들이 자주 보고하며 자신의 콘텐츠가 오해받는데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수정 배지는 정말로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라벨을 제거할 기회라도 얻으려면 사용자들은 길고 고된 이해제기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콘텐츠가 사람이 만든 것임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쿠가가 언급했듯이 이의제기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도 핀터레스트가 이후 업로드 콘텐츠에 AI 라벨을 다시 붙이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는 핀터레스트에서 예전처럼 그냥 올리고 창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상 AI 모더레이션과 잘못된 라벨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AI 수정 의혹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AI 경고가 올 때까지 자신의 계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핀터레스트의 콘텐츠 관리자와 이의제기팀에 직접 연락해 바로잡는 일은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반복으로 일부 사용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이 쓸모 없어지거나 AI로 인해 10년 넘게 쌓은 노력이 허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핀터레스트의 초창기 인기 요인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핀을 볼 때마다 출처를 3번씩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끝도 없이 쏟아지는 AI 생성 콘텐츠를 일일이 걸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디지털 핀보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신 직접 오프라인 참고자료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핀터레스트가 다른 기술 브랜드들처럼 명확한 비전 없이 AI 열풍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AI가 가져올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이점과 기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핀터레스트 경영진이 당황하거나 AI 접근에서 물러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속도를 늦추는 대신 AI 도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회사의 CEO인 빌 레디는 전체 인력의 거의 15%를 해고했습니다. 그는 핀터레스트가 AI 중심 접근을 강화하고 AI 중심 역할과 팀, 업무 방식을 우선시한다고 밝혀 이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면에서 핀터레스트는 15년에 걸친 인간 큐레이션 데이터를 자사의 독자적인 AI 텍스트, 이미지 생성기인 핀터레스트 캔버스에 조용히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핀터레스트 캔버스는 핀터레스트 사용자와 그들의 컨텐츠를 먹이로 삼는 벌레와 같습니다. 핀터레스트 캔버스는 실제 사람들의 비전과 아이디어 그리고 원작에서 정체성과 가치를 흡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 소멸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기계의 일부가 되고 예술은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창의성과 인간 표현은 0과 1로 축소됩니다. 인공지능이 인터넷을 망칠 수 있지만 디인포그래픽 쇼는 100%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댓글을 장악하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해주세요. 시각예술은 첫 번째 도미노였을 뿐입니다. 만약 기계가 인간의 예술을 손쉽게 소비하고 복제할 수 있다면 다음 논리적인 단계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각적인 웹을 버리고 아직 인간이 주도하는 마지막 장소를 찾게 됩니다. 당신은 레딧으로 갑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레딧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토론과 논쟁이 끊이지 않는 용광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좋아하는 취미에 대한 팁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치부터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언을 구합니다. 인생을 바꿀 선택부터 영화 추천까지 다양합니다. 이곳은 정말로 다양한 공간이며 거의 모든 것이 허용되는 곳이지만 동시에 진짜 인간의 감정에 기반을 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인간성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AI 시대가 시작되며 구글과 오픈AI 등 대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선하려고 방대한 인간 훈련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AI 피라미드 정상 경쟁에서 더 빠르게 오르기 위해 모든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레딧은 자신들이 실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대한 네트워크, 즉 금광을 보유하고 있음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AI 지배자들이 모델을 더 똑똑하고 빠르고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2024년 2월, 레딧은 구글의 열쇠를 넘기고 연 6천만 달러 규모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레딧의 실시간 사용자 콘텐츠로 AI 모델 제미니를 후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레딧은 한 계약에 만족하지 않고 곧 오픈AI와 두 번째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AI 분야에서 가장 큰 두 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회사가 레딧 대 끝없는 댓글, 토론, 콘텐츠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용자는 레딧의 모든 게시물과 기존 방대한 데이터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매일 레딧 서버에서 모든 콘텐츠를 흡수해 실제 사람을 더 정확히 모방하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지 이해합니다. 레딧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한 순간 본질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셈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은 가축이 된 셈이죠. 기계의 먹잇감입니다. 이로 인해 멈출 수 없는 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구글과 오픈AI가 레딧 데이터를 훈련에 사용한다는 소식에 나쁜 의도의 사람들이 바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는 AI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수년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만약 AI 모델이 학습하는 게시글과 토론을 조작할 수 있다면 AI가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농장을 이용하면
악의적인 사람들이 서브레딧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좌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들은 여론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동장을 이용해 순식간에 수천 개의 계정을 만들고 가짜 토론을 꾸미며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대량 추천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게시글은 조직적으로 비추천을 눌러 묻히게 하거나 삭제해버립니다. 봇은 인기 주제나 서브레딧에서 카르마를 모아 신뢰를 높이고 토론을 장악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레딧은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사이트가 망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자들은 봇 프로필이 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나 게시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AI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서브레딧을 휩쓸면서 토론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토론과 호기심으로 번성했던 커뮤니티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Am I overreacting? 와, 내가 나쁜 놈인가요? Am I the jerk? 같은 서브레딧에는 가짜이거나 의심스러운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AI로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들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수만 개의 업보트를 받으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어낸 이야기들 중 상당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종종 민감한 문화전쟁 주제를 포함해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논쟁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서브레딧들이 AI 홍수를 막기 위해 새로운 AI 생성 콘텐츠 금지 정책을 도입했지만 운영자들은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AI에 더 많은 데이터가 입력될수록 더 똑똑해지고 인간 같은 게시물을 더 잘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레딧 관리자들과 장기 이용자들은 이제 사이트의 콘텐츠 중 절반 가까이가 어떤 식으로든 AI에 의해 작성되거나 수정되었다고 추정합니다. AI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지고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다른 서브레딧으로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내가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지 AI 봇과 대화하는지 모른다면 굳이 뭔가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AI가 텍스트 기반 포럼과 토론 그룹을 침범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지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날 탈출구, 도피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비디오 게임은 도피처지만 이 멋진 세계도 AI 역병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AI 역병의 다음 희생자가 될 차례입니다. 수년간 스팀은 게이머들의 안식처였습니다. PC 게임 상점인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2020년대 초반 생성형 AI 기술이 대중화되던 시기에 AI에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AI로 생성된 에셋과 콘텐츠의 사용을 거의 금지하는 등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꿨습니다. 2024년 초 밸브는 개발자들이 게임에 AI 생성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스팀 서비스에서 AI 생성 콘텐츠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핀터레스트, 레딧처럼 상황은 곧 통제불능이 됐습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스팀 서비스는 이른바 AI 에셋 짜깁기 게임, 즉 AI로 만든 모델과 상점에서 구매한 모델, 코드, 게임 환경을 섞어 대충 만든 저품질 게임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임 개발자들은 실제 개발이나 코딩을 거의 안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단지 생성형 AI에 의존해 게임을 만들고 이를 스팀에 등록해서 빠른 수익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게임들은 진정한 예술적 통일성이나 독특한 게임 플레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플레이어들은 이런 게임이 플레이할 가치조차 없고 돈을 내고 살 가치는 더더욱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팀에 AI로 만든 게임들이 쏟아지면서 보고에 따르면 업로드되는 게임 5개 중 적어도 하나는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이머들은 원하는 게임을 찾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마케팅에 속아 AI 에셋 짜깁기 게임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건 게이머들만이 아닙니다. 스팀은 수십 년간 소규모 스튜디오와 인디 개발자들이 게임을 출시하기에 최고의 장소였고 덕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게임들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게임을 출시하면 대형 신작들과 경쟁할 뿐 아니라 스팀에 넘치는 AI 게임 쓰레기 더미에 묻힐 위험도 있습니다. 게임이 주목받지 못하고 플레이되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존재를 몰라서입니다. 이제는 AI가 만든 쓰레기 같은 게임들 속에서 새로운 게임을 골라야 하며 AI가 개발에 참여한 게임들은 기술이나 성능 문제가 자주 있습니다. 한편 스팀은 여전히 AI 제작 게임을 걸러내거나 인간이 만든 게임에 집중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공간에 침투하면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답이 한때 비공개 디스코드 서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개인적인 공간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AI가 단순히 디스코드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드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용자들이 실제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AI 기반 기능들이 꾸준히 추가되어 왔습니다. 요약: AI 기능은 디스코드 채팅을 읽고 대화 내용을 요약해 분위기와 메시지를 간추릴 수 있습니다. AI 채팅봇과 에이전트가 디스코드 전역에 빠르게 퍼졌고 많은 서버에서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관리자와 봇은 질문에 답하거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AI 통합에는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는 디스코드의 AI 도입이 지나치다고 느낍니다. 과거에는 각자 비공개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곳은 AI 중심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AI가 더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는 AI 봇들이 자동으로 명령을 수행하고 원치 않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항상 기대만큼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AI 모더레이터가 계정을 잘못 표시하거나 차단해서 사용자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많은 서버들이 AI가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자신에게 실제로 중요한 메시지를 찾기 위해 일일이 뒤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디스코드의 AI 사용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실제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2024년 스파이패띠라는 악의적 AI 데이터 스크래핑 서비스가 보고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많은 봇 네트워크를 통해 수천 개 공개 디스코드 서버에 가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로 6억 명이 넘는 사용자로부터 수십억 개의 메시지와 콘텐츠를 훔쳤습니다. 그 정보는 암호화폐로 온라인에서 판매되었고 디스코드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AI 모델 훈련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스코드와 AI 관련 더 우려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미성년자라고 판단되는 계정을 제한할 수 있는 의무적인 연령 추론 AI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용자들이 즉각적으로 이 플랫폼을 비판하며 만약 이 AI 기반 감시 및 행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도입된다면 계정을 삭제하고 경쟁 서비스로 옮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결과 디스코드는 계획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AI가 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더 키우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디스코드 사용자들은 사이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얼굴 스캔을 제공하거나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변명은 미성년자 사용자를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더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위험하고 두려운 미래로 치닫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우려합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서비스 이용에도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인공지능은 이들의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점차 다양한 앱과 플랫폼으로 확산되며 우리의 디지털 삶 전반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고 인공지능의 영향에서 벗어난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알던 인터넷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밀려나면서 바로 그 인공지능 모델들이 점점 굶주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진짜 인간의 상호작용을 먹이로 삼았던 그들이 이제는 봇이 만든 콘텐츠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쓰레기 같은 자료로 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망가진, 지속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인터넷과 그 안을 점령한 인공지능 모델 중 무엇이 더 극적으로 무너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인터넷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어디서 멈추고 다음 표적은 누가 될까요? AI가 인간을 살해하려 한 사건을 다룬 AI가 꺼지는 걸 피하려고 인간을 살해하려 했다 영상을 보고 현실의 디스토피아적 면모를 확인해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